안녕하십니까. 제한국 유튜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147번째 이야기, 우리들의 이 교재에서는 14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태리, 독일, 오스트라리아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가 되겠죠. 그런데 뭐 유럽 사회에서 그때는 영국을 좀 제외하고는, 영국은 뭐 평화협정도 이루어지고 무혈협정도 이루어지고 마그네 칼타도 이루어지고 해서 인권 문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가장 앞선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은 별도로 하고라도 이태리,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불란서에 사는 유대인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불란서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항상 좋지 못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 나라의 황제들의 학정, 폭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그 자유와 빵을 요구했지만은 황제들이 준 것은 칼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황제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반항들, 온갖 그 자유의 물결을 막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유럽에 등장하고, 물론 나폴레옹은 이제 최종적으로 실패를 했죠. 그러나 나폴레옹이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유럽 전체에 봉건제가 붕괴됐어요. 자유의 물결을 앞세워서 그 나폴레옹의 법 제정, 그 법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봉건제를 타파하는 이제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나 군사에서는 나폴레옹은 실패했지만은 자유 물결을 유럽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나폴레옹은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사상이 유럽 전체를 뒤엎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구세대, 황제, 봉건주, 뭐 영주들, 이러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자유 물결이 앞장서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공화정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제도가 이태리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 왕가에 의해서 유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오스트리아가 이태리도 지배하고요. 그래서 그 전체를,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태리의 자유의 물결이 나폴레옹을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이태리에서 특별히 그 가발디 마찌니라고 하는 두 사람, 먼저 그 마찌니, 그 다음에 이제 가발디가 오고요.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는 그 카브르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이 그 이태리 민주, 그러니까 공화정의 삼걸이라 그래요. 유명한 삼영웅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무진장을 고생하고 망명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러는데, 그 마제니를 시작해가지고 1831년에 이제 민주공화제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태리 나라의 새로운 정당, 청년 정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점.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황제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치고 있다가 1831년에 이제 마찌니가 들어와서 정권을 잡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발디가 오고, 그 다음에 카브루즈 백작이 이제 이태리를 통치하면서 이태리가 자유물결로 가게 되지는데, 물론 그 나중에 가면 이제 무솔리니가 나와가지고 다시 독재로 옮기지만은 마찌니 시대에
그 이태리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등장해요. 이태리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은 엄청난 고관의 자리에 앉게 돼준단 말이었습니다. 뭐 루자티 같은 사람은 수상을 2번이나 하고 뭐 재무장관을 5번 하고요. 뭐 은행장 코라무장 이런 사람은 은행장도 하고요. 오토랭카라고 하는 참모장, 그리고 뭐 손인호라는 사람은 또 2번이나 수상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코모로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태리 전체의 재판장, 그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되겠죠. 대법원장을 행사하면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그 인정을 받고 그 나라의 고관에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독일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자유의 물결이 오면서 개토가 붕괴되어지죠. 19세기에. 물론 그 히틀러 시대까지 남아있는 개토에서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는 사건은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개토를 붕괴시키고요. 유대인이 그 독일 시민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그러니까 사실 그 독일은 16개인가 18개 연방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연방들이 합쳐서 자유성리, 유대인과 더불어서 합쳐서 자유성리의 합창을 불렀다요. 그만큼 새로운 물결이 이제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도 자유의 물결은 왔어요. 그러나 이 자유의 물결이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아니면은 뭐 이태리 이 나라에만 온 건 아니고 유럽 전체의 자유의 물결이, 여기에 가장 크게 역할하는 것이 나폴레옹이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새로운 헌법과 공화제를 통해서 유럽 전체를 자유민주주의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뭐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뿐이 아니고 유럽 전체를 자유화시키고 봉건제를 타파하고 영주를 없애고 황제를 무너뜨린단 말이죠. 이걸 제일 먼저 나폴레옹이 한 것이 독일이라고 해서 불란서잖아요. 불란서에서 황제 뭐 루이 16세인가 그걸 거꾸로 때리면서 새로운 공화제가 이루어지고, 근데 이와 같은 자유의 물결이 유럽 전체에 있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들은 특별히 그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 황제들은 아주 잔인하게 백성들을 학살하고 배를 굴리고 빵을 달라 그러면 칼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어요. 여하간에 자유의 물결이 유럽 전체에 퍼져나가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잠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유대인 학살 사건, 유대인 인종차별 문제로 다시 되돌아와지는 그런 불행스러운 것인데, 아마 한 6, 70년 동안 굉장히 자유스러운 물결이 유럽 전체 나폴레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147번째, 우리 교재 가운데서는 142번째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